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입니다.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우리가 성실하게 증명하는 것은 책에 있는 내용을 하는 것으로 좀 대신 참고하는 걸로 대신하고 증명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걸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이걸 배우고 나면 우리는 실제로 이 두 번째 단원에서 이 세 가지 공식을 사실상 배운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점과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이게 첫 번째 써먹는 거죠. 두 번째로 뭐냐?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작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작성.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떻게 기울기가 m이고 한 점이 a, b라고 나와 있다면 y는 기울기 쓰고 x한테 x 빼고 더하기 y라고 해서 이렇게 식을 작성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써먹는 세 번째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공식을 어떻게 구할 건지, 자, 그 공식을 먼저 익히도록 하죠.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이제 소개해 드릴 건데, 자, 일단은 첫 번째 상황이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한 점에서 지금 여기 직선까지 수선을 딱 내렸을 때 있죠. 이걸 우리는 뭐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하고 D라고 부를 겁니다. 되었나요? 자, 그리고 이제 공식을 알려드릴 건데, 쌤은 여러분들한테 계속 요렇게 하도록 부탁할 겁니다. 어차피 점과 직선 이 두 대상을 한번 정리하고 쓰자. 어떻게 정리할 거냐? 직선을 이렇게 한번 위에 써주고요. 는영꼴 돼야 됩니다. y는 꼴로 바로 쓰시면 안 되고, 는영꼴로 일반형으로 변형하시고 푸시면 돼요. 여기다 한 점을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자, 그때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보면 점은 이렇게 한 개고 그 다음에 선은 엄청 길죠. 그래서 공식의 대부분 D는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식의 대부분은 누구로 만든다? 여기 있는 직선에서 만든다. x의 개수 a제곱, y의 개수 b제곱.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합니다. 근데 왠지 제곱하니까 루트 씌우고 싶죠? 이렇게 루트 씌우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는 쌤이 암기하기 좋게 우기고 있는 중인 겁니다. 이거는 공식을 외우라고 우기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x의 개수, y의 개수 제곱해서 더하면 왠지 루트 씌우고 싶었다. 그 다음에 이 커다란 직선을 내가 어디에다가 여기 절대값이라는 감옥에다 가둘 건데 그냥 다 뺏겼으면 이 점이 한 개도 없죠. 그래서 점을 대입해서 a, x1 그 다음에 점을 대입해서 b, y1 그 다음에 마지막 플러스 c까지 이렇게 적어주면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거리 공식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점과 점 사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할 거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몇 개만 더 정리해 보면요. 자, 먼저 첫 번째, 원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책에 보면 공식이 따로 뭐 나와 있는 것 같지만 그냥 이겁니다. 직선이 이렇게 있겠죠. 원점이 뭐죠? 0,0이겠죠. 이 두 개 보고 제곱합, 개수 제곱, x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자, 이 감옥 안에 이제 넣을 건데 0 놓고 집어넣으니까 0, y에 0 놓고 집어넣으니까 0, 그래서 여기 c 이렇게 써지는 겁니다. 따로 외우지 마시고 그냥 요 구조대로 우리가 직선하고 점을 준비한 다음에 이렇게 시스템으로 공식 바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또 공식 또 외워야 되나요?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이런 게 있는 건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아니고요.
자, 평행한 두 녀석은 일단 만나지 않겠죠. 그래서 내가 이 둘 중에서 내가 이게 1번 직선, 2번 직선이라고 한다면 1번 직선 위에서 꼭 1번, 2번 중에서 편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1번 직선에 한 점을 잡습니다. 특별한 거 아니면 x가 0일 때 y 값 이런 식으로 정하면 보통 편해요. 근데 꼭 x에다 무조건 0 넣을 필요는 없고요. x에 0 넣었더니 분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y에 0을 넣던지 또는 아니면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적당한 x 값을 집어넣어서 분수가 안 나오게 하면 좀 편하게 우리가 잡을 수 있을 거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수선을 딱 내린 이 거리가 뭐야? D라고 부르겠죠. 자, 이 녀석은 평행하기 때문에 일정해요. 떨어진 거리가. 그래서 이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할 건데 두 직선 중에서 한 직선에다 점을 딱 찍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친구도 어떻게 둘 중에 하나에다 점 찍어서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하면 되겠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필수 예제에서 이 문제 풀 거니까요.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로 하기 전에 좀 중요한 거 삼각형의 넓이를 물어볼 겁니다. 삼각형의 넓이.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하는 거죠. A라는 점이 x1, y1이고 B라는 점이 x2, y2고 C라는 점이 x3, y3인데 이 세 점으로 가지는 삼각형의 넓이 요 삼각형 ABC의 넓이가 뭐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를 만나게 된다면 자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삼각형 하나 그리세요. 자, 그리고, 자, 이제 답을 쓸 겁니다. 답은 넓이죠. 넓이는 뭐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답을 보고, 답을 구하려면 내가 밑변을 알아야겠네? 그럼 내가 먼저 첫 번째 밑변을 정하겠어. 네, 난 그냥 BC를 밑변이라 하지. 그래서 밑변은 BC야. 그래서 내가 요 두 점을 보고 어떻게 계산해서 내가 밑변을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별이 나왔다 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높이가 필요합니다. 높이. 높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높이는 A라는 꼭지점에서 여기 BC에다가 수선을 딱 내리면 됩니다. 그죠? 이 D가 바로 높이가 되겠죠. 어떤 친구들은 중점이라 하는데 중점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중점 아니에요. 수선을 내리면 그게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높이를 알고 싶어요. 높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 여기 보면 직선 BC. 직선 BC하고 누구랑 A, x1, y1 이라는 이 둘 사이에 뭐야? 방금 앞에 했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구해야지. 자, 그런데 직선 BC 어떻게 구해요? 직선 BC? 직선 BC는 우리가 여기 있는 또 BC 두 점 가지고 블라블라블라 해서 계산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우리가 계산해서 예를 들어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 = 0이 나왔다면 그럼 여기다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 = 0 한번 적어주시고 d는 높이가 되겠죠. 높이는 또 아까 했던 것처럼 a제곱 플러스 b제곱에다가 대입하고 대입해서 절대값 ax1 그 다음에 by1 그 다음에 c 이렇게 계산하면 블라블라 해서 여기서 이제 높이가 하나 나오겠죠.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별 곱하기 달 이렇게 해서 답을 딱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넓이 구할 때 우리가 뭘 써먹었죠? 밑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썼죠. 그 다음에 직선 BC하고 점 A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지 라고 했을 때 직선을 구해야 되죠. 여기 직선의 방정식 작성, 여기서 직선의 방정식 작성까지 써먹었고요. 마지막으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점과 직선의 사이의 거리로 높이를 구했죠. 그래서 이 문제를 시험에 안 내기가 쌤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유혹이. 왜냐하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직선의 작성, 그리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을 아주 잘 담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 쌤들이 요거 갖고 시험 안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너무 유혹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 문제는 잘 나오는 편이다. 이것을 우리가 그 신발끈 공식이라고 해서 이런 행렬을 이용한 계산을 우리가 이제 배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2분의 1.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뭐 x1, y1, x2, y2, x3, y3, 그 다음에 다시 x1, y1 시작해서 시작까지 다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요렇게 곱한 거,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한 거 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곱한 거에다가 네모에다가 이렇게 곱한 거 빼는 세모, 뭐 이런 식으로 해도 구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자세한 건 한번 진짜 궁금하시면 신발끈 공식 한번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거 되도록이면 쓰지 마세요. 왜냐면 이거 서술형에 못 씁니다. 서술형에서 뭐 써먹지도 못하고 실제로 이 방법을 쓰다가 헷갈려서 틀리면 더 배 아픕니다. 이번 시험, 여러분 내신 시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스킬들이 자연스럽게 써지는 상황일 겁니다. 그리고 쌤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정리해 보고 실제 우리가 수업할 때 많이 정리했었죠.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괜히 그런 공식에 현혹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의 이등분선인데요. 각의 이등분선. 자, 각의 이등분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직선과 직선이 이렇게 만났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각이 4개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마주보는 막꼭지각은 서로 뭐가 된다? 크기가 같다. 그래서 이 두 쌍의 각을 이등분한 선도 2개 이렇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의 이등분선이 몇 개가 존재하죠? 2개가 존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는 건 쉽습니다. 쌤이 요 위에 있는 한 점 P를 잡을 것이고 얘를 x1, y1이라 할게요. 근데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상 요렇게 1번 직선에다가 수선 내린 거하고 2번 직선에다가 수선 내린 거 거리가 같아요. 이게 거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가 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1번 직선하고 P 요 거리 D하고 같다. 누구랑? 이걸 내가 1번 직선하고 거리를 D1이라 할게요. 누구랑? 2번 직선하고 점 P하고 거리한 D2가 같다. 이거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풀이 과정은 필수예제에서 풀어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개 동시에 좀 기억할 건 절대값 A 이꼴 절대값 B, 절대값 2개가 있는 꼴을 만나게 된다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절대값 B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요 둘의 거리가 같다와 그 다음에 절대값 이꼴 절대값은 A 이꼴 플러스 마이너스 B로 이렇게 풀 수 있는 거 2개 이용해서 각의 이등분선 푸는 거 보여드릴 건데 그건 필수 예제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